보시죠. 이제 다음에는 그러니까 책의 62쪽이죠. 62쪽에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62쪽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제이고, 그러니까 보시죠. 이제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건 다 끝났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도면, 지구단위계 구역과 도면, 그러니까 기반시설 결정하면 도시공개시설이 되는 거죠. 개발사업, 다 개발법, 정비사업, 도시정비법으로 넘어가 있고요. 이제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역시 큰 틀 역시, 그러니까 다음 뒤에 있는 강의노트, 그쪽 내용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그 책 뒤에 와서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쪽이죠? 그러니까 97쪽,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97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1-36, 그러니까 허가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금지다.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토계획법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특광시군에 허가를 받는데, 이제 큰 거, 중요한 거 5가지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하지 마라.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땅에 손대는데 옆집에 피해 주지 않는다고요. 피해 주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칩니다. 내 땅에다가 비닐하우스 쳐서 비닐로 다 덮어놓고요. 그 안에서 상추 키워요. 옆집에 피해가 그렇게 클까요? 별로 크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소용없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게 해줬는데, 그렇게나 한다고? 아유, 그건 안 되지. 그건 허가받아야 되지. 라고 해서 허가받아야 된다로 빠지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받지 않는 게 한 법과 20가지 가까이 돼요. 그 20가지 다 읽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허가받는 것. 괜찮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허가받아야지. 그래서 5가지, 4가지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곧 보실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1-36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표는 이제 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은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공법이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걸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은 절차가 중요하고, 절차 기본 모델이 도시군관리계획 모델이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시민 결정 과정을 거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금지다. 그러니까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표의 첫 번째 칸, 그러니까 1-36에서요 당연히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다음에 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받겠죠. 첫째 줄은 세 번째 칸이요. 대한민국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발행위라고 하고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둘째 줄이요. 땅에다 뭘 올릴 거예요? 건물을 올릴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 건축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셋째 줄 주택법 30채 이상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또 승인받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 논밭에다가 콘크리트 들이붓는 것, 그런 것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 똑같다고요.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절차는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절차는 그러니까 특별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 신청 넣어서,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목적한 개발행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 줄에 공적인 경우 관청은 허가받지 않는다. 조그맣게 농사 짓는 거 허가받지 않는다. 이미 허가받은 사람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 허가받지 않는다가 있는데, 그건 뭐 이러저러한 거고요. 그런 건 뭐 한 번만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제일 아랫줄 지금 보시죠. 허가받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게 있는데, 그 예외로 허가받아야 된다 4가지가 있다고요. 뭐 제일 아랫줄에 뭐 육상, 오리, 양식장, 경작을 위한 현길병이지만 주변에 영향 미치는 것, 조성이 완료된 땅에서 절토 성토하는 것, 50cm 이내라 하더라도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곧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먼저 짚은 이유는 5가지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안 되지. 그건 허가받아야 되지. 4가지, 9가지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쪽에요. 1-37 개발행위 허가 관련 용도 구분 3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을 여기서는 또 3가지로 나눕니다. 시가화 용도, 껌바탕 유보 용도, 또 하얀바탕 보전 용도 3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1-38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관련한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그림 아까 봤던 지구 단위계 그림과 비슷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칸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39 개발행위 절차 아까 보셨고, 다음 쪽에 1-40 허가 위반 때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는 조치, 1-41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내용이 있고, 다음 쪽에 그러니까 그 100쪽에요. 1-42 개발행위 허가 제한 표 2번째로 첫째 줄에 높게 끼끼끼끼끼끼, 그러니까 1-43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자리 와서 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큰 틀 여기까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책 보시죠. 책의 62쪽이요. 그러니까 62쪽. 그러니까 10절.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손가락.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 그러니까 땡땡. 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특별한 결정,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아주 큰 결정이 아니면 기본이 지금 어디를 단위로 한다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그 아래요. 그러니까 도중계획 사업 표시요. 사업. 그러니까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바로 있는 도중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 같은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허가받아야 된다. 4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걸 이제 강조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공익사업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공익사업,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 당연히 허가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에 2칸, 그러니까 왼쪽 칸형 허가받는 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묶으시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있습니다. 땅에 손대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건물 지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보겠습니다만 지붕 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땡땡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 설치도 이쪽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육상, 어류양식장,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키워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물치 메기 그걸 산으로 끌고 올라와서 키우면 생태계 교란의 문제가 있죠. 또 물고기만이 아니라 양소리요, 그러니까 개구리요, 폴짝, 비암 잡아먹고 댕기죠. 메기용 개구리. 처음에는 그 개구리 뒷다리를 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개구리 장사를 해서 개구리를 키웠어요. 근데 누구 개구리 사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는 개구리 고기 아주 비싸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뒷다리 얼마요? 그러니까 가격은 모르겠지만 우리 상상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뒷다리 2개 이렇게 구워서 어찌고 하는 게 한 15,000원 그 정도가 될 거예요. 2만 원 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도 비싼 집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맥주집에 옛날에 한때 메뚜기 볶음 안주 있었습니다. 지금 메뚜기 볶음 계속 맥주집 가면 있나요? 없죠. 어디 가면,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집 가면 개구리 볶음 있나요?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건 돈 주고 사먹는 나라에서는 돈 주고 사먹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세상에 메뚜기를 돈 주고 사먹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들판에 있는 거 다 투두로 잡아서 그걸 구워 먹는 거지.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 금가루를 뿌려놔도 메뚜기를 돈 주고 사 먹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요. 그러니까 발로 툭 차갖고 이렇게
볏짚으로 푹 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놀거나, 또 아니면요, 그거 구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워 먹으면 닭고기 맛 같이 맛있죠. 맛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들판에 있는 걸 추드려 잡는 거지,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문화가 다른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상, 양서류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 아무튼 그러고, 이제 사람이 안 사 먹으니까 이제 그 어부자들 다 이제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문양 방치하고 가버린 거죠. 개구리들 나와서 폴짝폴짝 비암 잡으면 끄댕이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완전 교란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놈 개구리 허가증 있어. 비암 잡은 걸로 허가증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허가증도 없이 비암 잡으면 안 되죠. 개구리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형태와 성질을 크게 바꾼다는 건데요. 우선 뭐 큰 목적부터 보고 가시죠.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토속 채취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러니까 이상들은 그러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5가지입니다. 뭐 1, 2번은 이제 한 가지인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1, 2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사람들이 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걸 다 지워야 되는군요. 이걸 남겨둔다고 해서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보시죠. 뭐 이런 이제 비탈진 땅이 있습니다. 비탈진 땅을, 뭐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하진 않을 테고, 그러니까 비탈진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기준선을 잡아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겠죠. 여기 이만큼을 깎아내고요. 그러니까 절단을 끼워 뭐고요? 그러니까 절토이죠. 그러니까 퍼낸 흙을 여기다 부었습니다. 쌓아 올리고요. 뭐 하고요? 성토한 거죠.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퍼서 포크레인 부었습니다. 땅 울퉁불퉁한 거죠. 그 진흙코트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장 동그란 콘크리트 통 끌고 다니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롤러 같은 걸로 땅을 다집니다. 땅을 정돈한다고요. 뭐 하고요? 정집. 그러면 테니스장과 같이 단단하게 흙 만들어 놓고 거기다 건물 지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비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 와서 빗물 흘러가고 골 패이고 커져서 기둥 붕 뜨게 되고,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죠. 또 하면 전국 어디라도 비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땅에 스며들게 되면 땅이 물렁물렁해지고 건물이 기우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집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빗물을 내보내야죠. 비닐을 치고 건물 짓지는 않잖아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습니다. 뭐 하고요? 포장을 하면 땅이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형질 변경. 찰랑찰랑 있는데 거기다 뚝 쌓고 흙 갖다 부으면 뭐랑 똑같은 거고요. 성토랑 똑같은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고요? 매립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하면 땅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형태와 성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질 변경. 그러니까 다음 오른쪽에요. 그러니까 그 63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동그라미 4번 토속 채취,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 흙물의 자갈, 바위 등의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12번을 다 삭제하시고요. 그러니까 12번을 다 삭제하시고,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근데 어느 누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치죠. 또 아니면 흙이 필요합니다. 뭐 하는데 흙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밤에 계룡산짜리게 트럭 5대 몰고 와서 밤에 막 흙 퍼다가 싣고 오면 돼요? 안 되죠. 돈 주고 사야죠.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흙 팝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흙 5트럭 받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전화 받고요. 예, 5트럭이요? 한 트럭이 얼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흙물의 자갈을 퍼냈다고요. 흙물의 자갈을 퍼낸 게 뭐예요? 토속 채취이죠. 그러면 얘는 퍼낸 건 뭐고요? 절토이고, 얘는 퍼낸 건 토속 채취이고, 뭐 흙 색깔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땅을 쓰기 위해서 깎아내는 것은 뭐고요? 절토. 절토는 뭐에 들어가고요? 이상 5가지는 형질 변경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땅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절토, 형질 변경에 포함되는 절토이고, 그러니까 얘는 형질 변경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절토가 아닌 그냥 흙 퍼내가는 토속 채취입니다. 그래서 12번 지운 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두 글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토이고, 걔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12번은 다 삭제하시는 게 낫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 왼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색이 채취. 그건 이제 잘못 해석해서 이제 저렇게 간 것 같은데, 그건 뭐 초점이 아니고요. 다음에 5번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인데, 다행히 기역, 니은, 디귿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토지 분할이면 됐죠. 특히 사기꾼들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산자락, 절벽 땅, 그러니까 선 그어놓고 땅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땅 팔아먹고, 그럼 뭐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6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디 길 가다가 남이 버린 컨테이너 박스 3개를 봤습니다. 3개 주워놓고 지집 마당에다 쌓아놓고 용접기로 풀어서 조금씩 끊어서 엿장 쏘면 역 바꿔먹는 게 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지집 마당에다 쌓아놓은 거 누구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울타리 밖에 마을회관 앞에다가 컨테이너 3개를 쌓아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걱정되죠. 나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허가받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색 채취,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상들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칸형 허가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역시 62쪽부터예요. 그러니까 1번 두중계획 사업은 아까 했죠. 그 다음에 2번 세부 구체연수를 위한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7번이요. 그래서요. 아까 벌써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표시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왼쪽 칸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 왼쪽 칸에 셋째 줄에 육상, 어류양상 허가받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요. 원래 이쪽인데 이쪽이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 중에서 그러니까 작은 7번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높이 50cm이니 깊이 50cm의 절도 성도 정지 괄호에 있는 포장을 제외 표시요. 포장을 제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에서 포장은 제외한다. 허가 대상이 아닌 거에서 제외되니까 포장은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요.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절토 및 성토는 제외 표시요. 절토 및 성토는 제외. 그러니까 8번에 괄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것은 제외되니까 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 63쪽 제일 아래 박스가 있고요. 63쪽 쪽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쪽수를 다 크게 써놨어요. 예. 345까지 다 써놨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63쪽 제일 아래 박스가 있죠. 박스에 손가락 표시 3줄이 있고 그 아래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동그라미 1, 2, 3 묶어서 허가 쓰시고요. 그거는 허가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그러니까 62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육상, 어류양상은 허가. 그러니까 7번에 포장은 허가. 그러니까 8번에 그러니까 성토, 정토, 절토 허가. 63쪽에 동그라미 1, 2, 3 허가. 요즘 허가가 4가지가 더 있다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거기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칸을 62쪽 오른쪽 칸을 읽어가는데 그 지금 표시한 그거 아닌 거는 허가 받는다고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허가받지 않는 건 표시할 것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허가받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옆집에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 칸에 2번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 없죠. 허가받을 시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옆집에 피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물난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응급조치 하는 건데 당연히 허가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일단 행하고 1월 내 그러니까 개발인 허가권자에게 알린다. 이래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X, 4번 X 시험거리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 친다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옆집에 피해 줄 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요. 그 아래 4번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경우로 경작을 위한 경우로 대통령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 뭐 허가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경작을 위한 경우가 이제 오른쪽 그 63쪽 아래 박스에 있는데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그냥 6번 농사 짓겠다고요. 투기꾼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7번
그러니까 위아래 50cm,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형질 변경에 4가지,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죠.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형질 변경,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찌끔 하는 건 봐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절도, 성토, 정지로 위아래 몇 센치요? 50cm요. 위아래 50cm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0cm 차가 있고요. 뭐 이게 한 20cm 던지면 이 정도입니다. 흙 좋은 땅이요. 삽질 2번이면 50cm 들어가는 거죠. 삽질 2번 허가받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포장은 원래도 허가고 포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포장은 어떤 식으로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은 뭐 1cm라도 50cm라도 500cm라도 다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야, 사람마다 종교 다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산 중턱에 있는 뭐 무슨 암자 아니면 절, 산 중턱에 있는 무슨 기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를 비 오는 날 진흙탕 길을 철벅철벅 미끄러져 가면서 또 눈 오는 날 애기 손잡고 올라가는 거 하고요. 차로 붕 가는 거 하고요.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거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렁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쳐놨네요. 그러면 더운 여름날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려면 햇볕 쨍쨍 쬐는데, 옛날에는 흙 사이로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콘크리트 쳐놓고 햇볕 쨍쨍이니까 거기 건너가려면 아유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배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배 깔고 넘어가는데. 지렁이 배 아프게 하지 말고요. 옆집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옆집 지렁이 피해주면 안 된다. 포장은 허가 받으라고요. 지렁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포장 당연히 금지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 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입니다. 그럼 어디 외곽 가시다 보면 가끔 어느 곳에 땅이 딱 만들어져 있다고요. 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대 쌓여 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차가 뭐 이쪽만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 축대가 보이고, 저 이제 고가도로로 지나가고 있으면은 이제 땅이 만들어져 있는 땅이 보일 거라고요.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조성 언제요? 삼국시대요? 몇 달 전에요? 몇 달 전에 뭐 조성이 된 거죠. 땅 지 맘대로 손대요? 몇 달 전에 무슨 허가를 받아서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조성이 완료된 농지요? 대지요? 대지이죠. 대지, 건물 짓는 땅이죠. 건물 짓기로 하고 허가를 받아서 땅을 만들었다고요. 건물 짓는 후속 작업 당연히 진행돼야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의 4가지, 뭐 이건 뭐 그냥 격가지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죠. 건물 짓는 후속 작업 들어갑니다. 자, 이제 조성이 됐고, 그래서 건물 지으러 들어갑니다. 건물 지으러 들어가는데 엊그저께 비가 왔네요. 그래서 골 패여 있습니다. 골 그대로 놔두고 건물 지어요? 아니죠. 평평하게 다듬어야죠. 정지 당연히 허가받지 않습니다. 건물 짓는데 흙바닥에다 건물 지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덮어야죠. 건물 짓는 후속 작업, 포장 당연히 허가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건물 짓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허가가 된 거잖아요. 후속 작업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절도 포크레인 돌아야 되는데 포크레인 돌 자리 없다고요. 그래서 조금 깎는 거 허가받지 않고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재를 쌓아 놔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땅에다가 건축자재를 쌓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땅을 좀 만들어서 건축자재를 쌓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절도, 성토도 허가받지 않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경기도 가평에 통큰 총각들이 있습니다. 어느 마트에 옛날에 통큰 피자, 통큰 치킨 판 적이 있었잖아요. 경기도 가평에 통큰 총각들이요. 아이고 나 이게 건축자재 좀 쌓아야 되는데 나 조금만 좀 어떻게 쌓으면 안 돼? 조금 쌓는 건 봐줄게. 알았어. 조금만. 나 포크는 돌아야 되는데 조금만 깎으면 안 돼? 조금 깎는 건 괜찮지? 알았어. 조금만. 그러니까 통큰 총각들이 이러고 났으니까 이것들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하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이제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요.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토, 성토 하는 것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번 국가 지방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아니 뭐 주의 다 소용없고요. 국가 또는 지방으로 끝났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아세요. 어떻게 또 12번인가요? 아무튼 그렇고요. 12번은 삭제했죠.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도시적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러니까 13번 X 그러니까 14번 X 그런 숫자 갖고 수치 갖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수치스러운 짓은 쟤네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번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쪽 허가를 받은 거지 이쪽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저 산자락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똥이 할아버지 11번 땅 갖고 있었다고요. 그냥 잡목만 그러니까 무성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안 되겠다. 여기다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자기 땅에 가서 개똥이 할아버지가 자기 땅에 가서 팔굽혀펴기 합니다.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되나요? 할아버지가 자기 땅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어요. 금지 아니죠. 그러니까 요가 매트 깔고 요가복 입고 할아버지 요가복 입고 요가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요가 한다고요. 뭐 문제 있어요? 없죠. 지게 지고 다닙니다. 문제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운기 다닙니다. 근데 경운기를 그러니까 짊어지고 올 수는 없네요. 뭐 어디가는 이제 보통 서민들은 헬리콥터는 한 대씩은 있으니까 헬리콥터로 꽂아놓고 다니지만 이 할아버지는 헬리콥터 수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운기를 이제 이 길로 끌고 와서 자기 땅에서 경운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땅에서 요가를 하든 지게를 지고 다니든 경운기를 끌고 다니든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길을 요렇게 나는 요 길로 이렇게 다녀야지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길을 여기다 트는 것은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죠. 개인의 사적인 길을 공적인 길에다가 지 맘대로 열 수가 없다고요. 이 길을 트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사도개설이라고 하고 사도개설은 금지되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지금 11번 땅 다 임야이죠. 임야인데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땅이 새 토막으로 끊어졌죠. 그러니까 임야,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임야, 새 토막으로 끊어졌다고요. 11번, 그러니까 11-3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토막으로 끊어졌어요. 언제요? 사도개설 허가 때 끊어졌지. 다시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사도개설 허가 때 이미 끊어진 겁니다.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그러니까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고 하자는 경우에 토지분할 많은 사람들 이용하세요. 또 아니면 관청에서 행정목적으로 쓰겠습니다. 문제없죠. 개인의 투기적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17번 행정재산 그러니까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그러니까 일반재산 매각 교환 양육하기 위한 분할인데요. 그러니까 17번 뭐 그 오른쪽 날개 자리에다가 괄호 열고 국가 쉼표 지방 괄호 닫고 쓰시고요. 행정재산 일반재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 재산이라고요? 국가 지방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재산 행정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냥 일반재산 그냥 갖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지방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18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설로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지가 된 경우에 토지분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적시설이기도 하고 보시죠. 그러니까 소똥이 12번 땅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땅 갖고 있는데 관청에서 거기에 도로가 지나가게 그러니까 도로를 결정했습니다. 도로를 결정하고 그래서 12-2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12번과 12-2로 끊어졌어요. 개똥이가 쪼갰어요. 지네들이 쪼갰어요. 지네들이 관청에서 쪼갠 거죠. 개똥이가 허가받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19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작게 쪼개지 마라. 알아서 크게 쪼갤게. 그렇게 크게 쪼개는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그 19번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아래 20X, 21X. 그 아래 표 아래 첫 번째 손가락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60. 그 다음에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결국 숫자 순서대로 하면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건축법 분할 제한입니다. 땅을 너무 작게 쪼개놓으면 그러니까 그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 위험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다시 올라와서 오른쪽 칸에 19번 그러니까 이미 길쭉한 땅이 있는데 그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작게 쪼개지 마라.
알았어. 크게 쪼갤게. 법 지킬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 아래 박스예요. 63쪽 아래 박스. 아무튼요. 그냥 그 첫 세 줄을 읽으면 더 어려워요.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네 번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1, 2, 3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인접토지, 관계 배수, 동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저활용 골재, 사업장폐 토양, 무기성 온이 등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우려가 토질 오염 표시요.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끝에 영향도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2번 토질 오염. 그러니까 지는 싼 흙 사다가 뭐 해서 요거면 되겠다 싶겠지만 그러니까 독극물 들어있는 흙 갖다가 올려놓으면 지땅 주는 건 둘째치고 그 옆땅까지 다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지목의 변경. 그죠? 지목의 변경. 그러니까 그 공간정보부에서 지목 변경 그러면 대부분 다 뭐예요? 건물이 들어서는 게 대부분이죠. 지목 변경 건물 들어서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그러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답 사이 그냥 농지를 농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 답 그러니까 논과 밭 차이는 뭐예요? 물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물 그러니까 욕조랍니다. 그러니까 논이 있다고요. 논에 욕조막에 뺐어요. 물 뿌르르 다 빠져서 밭 됐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구마 짓고 나서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막 욕조막에 꽂아놓고 수돗물 틀어서 다시 논 됐습니다. 벼농사 짓고요. 욕조막에 넣었다 뺐다 허가받아요? 그건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다가 있고 이상 네 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기가 뭐가 말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복잡한 거 아니고요. 또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그냥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형질 변경은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거 쓰지 마세요.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지 않죠. 농사 짓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 미치는 것, 그다음에 독극물,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얘네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으로 그러니까 지목 변경 가운데 그러니까 뭔 변경이요? 그러니까 전답, 그러니까 욕조막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네 번이나 가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면 됐죠. 형질 변경 기본적인 5가지니까 허가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옆집 아랫집 피해주지 마라. 옆집 아랫집 피해주는 건 당연히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받아야 되고, 이건 뭐 농지법 알고 그러시니까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5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은 허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게 있고 허가받아야 된다. 내 이놈 개구리 허가받아야죠. 지렁이 아유 배 아파. 지렁이 그러니까 포장 허가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통근 총각, 통근 절도, 통근 성도 허가받아야 되고, 독극물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들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하시죠. 다음 64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 몇이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스에 그러니까 1번이 있고 2번, 3번 몇이요? 2번, 3번 묶으시고 4번, 5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1번 용도적 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개발행 허가 규모 관련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선녹지 지역은 만제곱미터 미만. 공관농, 세 글자 동그라미요. 공관농, 공업지역의 공, 관리지역의 관, 농림지역의 농. 세 글자는 3만제곱미터. 그러니까 미만. 그러니까 다음에 뭐 기타 보존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계획,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고, 동그라미 3번 도중계획 사업 시행 입장이 없을 것.
동그라미 2번, 3번 묶은 앞에다가 공적 쓰시고요. 공적인 계획, 공적인 방침, 공적인 사업에 지장 주거나 어긋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개발인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땅, 그 옆 땅들,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 옆집 아랫집을,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토지용실자, 토지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수,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제 배수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5번 해당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하기에 필요한 욕조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허가 기준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줄 1번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어떻게 시험 내기도 어려워요. 그냥 나와봤자 공짜 문제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2번, 3번 개인의 사적인 개발이 공적인 계획에 어긋나서 안 되고, 공적인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당연한 얘기죠. 나 돈 버는데 지옥 니네들 다 죽어. 내가 우선이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단어, 그 글자, 그러니까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성장 관리 방안, 관청에서 세운다. 3번 도시계획 사업, 공법에서 사업, 그러면 주로 공익 사업을 얘기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그 글자 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4번, 그러니까 4번과 5번이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개발인 허가 자체가 옆집 아랫집 피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환경. 그 다음에 개발하면 예전보다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1번에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다고요. 형질 변경 규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3번 나왔으니까 거기는 써진 그대로입니다만, 그 박스의 1번, 거기나 아니면 그 64쪽 제일 위나 거기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 줄을 하면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5천, 만, 그러니까 3만, 그러니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공관농. 그러니까 5천만 3만 공관농입니다. 그러니까 쓰시고요. 그러니까 5천만 3만 공관농. 그러니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지금 64쪽 굵은 2번 본문 3줄 아래 박스의 1번 네, 그 둘째 줄 셋째 줄, 그러니까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역, 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5천제곱미터 미만. 그걸 줄이면 뭐라고요?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간농. 이면 됐다고요. 5천만 3만 공간농. 그러니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얼마 미만요? 3만 미만이고요. 축구장 3개까지. 물론 미만이지만, 그거 갖고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요. 7번 보시죠. 여기는 축구장 반통만 손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개발하지 않은 땅이에요? 보전하지 않은 땅이에요? 찌끔만 개발하라는 거니까, 보전 땅이니까 찌끔만 개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리기들이 얼마고요? 만이고요. 그걸 여기서 외울 거 아니라고요. 그냥 요거 하시면 됩니다. 주상공 도끼 생분홍자 이건 아시니까 여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5천만 3만 공간농만 소리 내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알아요. 저걸 알아야지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외울 일이 아닙니다.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둘 이상 걸치는 경우 한 번 나왔는데 그 한 번 때문에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조중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 땡땡.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아뢰면 개발행위가 도중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중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의견, 그렇죠?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계획, 방침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익 사업에 지장을 줘도 안 된다. 그러면 공익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손가락이요.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검토사항. 그래서 근데 짚어 보시죠. 허가 기준 이 5줄이 기본인데, 그러니까 5줄 갖고는 너무 심하다고요. 이 5줄 갖고 대한민국 전국 땅을 다 관리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허가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표현은 뭐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스에 1번 시가화 표시요. 시가화 용도 땡땡. 주거지역의 주 동그라미, 상업지역의 상 동그라미, 공업지역의 공 동그라미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유보 표시요. 유보 용도 땡땡. 계획관리지역의 개 동그라미, 생산관리지역의 생 동그라미, 자연녹지지역의 자 동그라미. 도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번에 보전 표시요. 보전 용도 땡땡. 뒤에 거 읽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자, 그런데 유보 용도가 결국 중간 땅을 얘기하고 중간 땅에 해당하는 게 앞글자 3개. 그러니까 순서 바꾸면 뭐고요? 그러니까 자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개생만 어디다 쓰시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라 그냥 자개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개생으로 쓰시고 아까 보셨던 뒤쪽 잠깐 가시죠. 그러니까 뒤에 와서요. 그러니까 책 98쪽이요. 그러니까 책 98쪽에 그러니까 1-37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관련 용도 구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이걸로 해서 가면 다 이렇게만 가면 좋겠는데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입안 제한 기지산대 그때 자개생이 한 번 나옵니다.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이게 기본인데 농지법까지 책에 50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1-37에서만요. 그러니까 주상공은 당연히 콘크리트가 꽉 들어찬 땅이죠. 시가화 용도.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 자생보 중에서 자연녹지, 그러니까 꽃바탕 유보 용도, 계획관리지역 유보 용도, 생산관리지역 유보 용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보전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중간 땅을 자개생으로 잡고 있다. 중간 땅을 자개생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유보 용도 자개생입니다. 자개생. 다시 보시고. 그래서 이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기본이고 여기에서는 자개생하고 있다. 64쪽이요. 자개생. 다음 쪽은 손가락은 관계없고요. 네모 성장 관리 방안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번 잠깐 짚었고 또 뭐 책 그렇게 길게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도면은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이게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 계획이죠. 근데 여기에서만 이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상 땅바닥 이름은 없습니다. 땅바닥 이름은 없고, 그러니까 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 끝난 곳은 도면을 낼 자리가 없다고요. 근데 어디 외곽에 보면은 이렇게 2차로 길이 돌고 있습니다. 개인 땅들 모양 엉망진창이죠. 삐뚤빼뚤하다고요. 그러니까 공간정보법 지적도 시가지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됐으면 반듯반듯하게 돼 있지만 저 산자락은 삐뚤삐뚤 엉망이라고요. 나는 내 땅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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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렇게 짓는다. 아무튼 그러니까 모양들이 엉망진창이죠. 뭐 이 사람은 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건물 모양들이 엉망진창. 그러니까 들어서는 게 뻔하다고요. 지금 한두 개가 이미 들어섰고, 그러니까 놔두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건물이 아직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들어설 게 뻔하면 아직 들어서기 전에 관청에서 미리 도로 땅 정하고 여기는 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앞으로 이쪽은 다 바람이 이렇게 통하니까 건물을 그러니까 이쪽 이제 동서방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남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건물들을 다 동서방향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들 지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창고나 그러니까 조그만 공장은 이쪽에 지으시고 그러니까 조그만 음식점과 조그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옷 가게 판매시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쪽에 지으시고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A 동네 그냥 엉망진창 놔둬서 이런 동네가 만들어지는 것과 B 동네가 만들어지면 B 동네가 훨씬 더 보기 좋은 거죠. 깔끔하게 하자고요. 그게 단지 제도라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이런 곳이 지금 한두 군데 막 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서세종 IC, 남공주 IC로 가는 저 길이요. 여기서 이제 큰 길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뭐 짜장면집, 짬뽕집부터 해서 건물들이 서는데 그 큰 사거리입니다. 큰 사거리 주변 이제 그 길이 크게 났죠. 근데 건물들이 모양이 지금 막 다 삐쭉 빼쭉 울퉁불퉁 막 이렇게 이미 다 들어섰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은 건물이 좀 더 훨씬 나을 텐데 정말 이런 식으로 막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길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길이 있어서요. 요 삼각형 땅에 삼각형으로 이만큼 올려놨어요. 우리 교실 한 지금 그러니까 반절 딱 자른 토스트 반절로 선 그 뜻이요. 우리 교실을 대각선으로 자르는 걸로 해놓은 이렇게 건물을 올려놨는데 그 땅주는 거기서라도 뭔가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으면 그 건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시가와 땅은 이미 개발 다 끝났으니까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유보 땅, 보전 땅에 대해서요. 강의 노트 나온 다음에 거의 바뀌어서 보전 땅도 추가됐고요.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단지 계획을 낸다. 근데 그 단지 계획 이름이 뭐냐면 여기에 개발을 이런 식으로 규제, 관리하겠다. 개발, 관리, 계획. 그러니까 그것을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냈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단지 이름은 따로 없고요. 대상 지역만 있고 도면 이름이 뭐라고요? 방안입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냈으면 도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은 들어가야죠. 나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고요. 저 강노트 뒤에 있었고요. 다시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책 65쪽이요. 그러니까 65쪽에 넷째 줄자리에 있는 박스 성장 관리 방안. 그러니까 1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권자 땡땡 특별시장 광역시장 툭툭 넘어가시고 시장 또는 군수는 그러니까 단계별 방제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땡땡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로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겠죠.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 2 생략하고 굵은 3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시 포함 내용. 성장 관리 방안에는 다음 사항 중 1과 2 사항을 포함한 줄 상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1,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줄 보시죠. 자, 이렇게 짓게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크게 짓게 해야죠. 그러니까 크게 지어도 소화할 수 있고 또 크게 짓게 해야 반발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완화해준다가 있고 도면대로 건축하라 하는 게 있죠. 완화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 건축에 대한 사항은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굵은 4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변경 절차가 있는데 관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도면을 낸다고요.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고요. 7번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아니니까 도시군관리 계획이 아닐 뿐인 거지. 관청의 모든 계획들, 어지간한 계획들 99% 다 처 절차에다가 하나 더하거나 빠지거나 그런 거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 변경 절차. 성장관리방안 수립권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됐고요. 뒷 내용 싹 생략.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 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상이 다죠.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니까 중간 땅, 그 다음에 보전 땅. 시가와 땅은 개발 가능성이 없죠. 이미 개발이 끝났으니까 유보용도 보전용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어라 라고 하는 도면을 낸다. 단지에 대한 단지 계획이 여기서는 뭐고요? 성장 관리 방안이죠.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66쪽에 오시면 이제 바로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인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행위 절차에 쭉 이어지는 거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와 함께 내용 봐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